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미국 법원에 출석해 돈 세탁 혐의 등에 대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재판부는 사안의 복잡성을 인정해 다음 심리를 2달 뒤로 잡았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적자 문철명은 13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개최된 사전 심리에 화상 연결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음과 녹화가 금지된 이날 사전 심리에는 문철명과 함께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 한국어 통역사, 그리고 미국 연방검사 측이 출석한 형태로 약 20분간 진행됐습니다. 문철명의 법원 출석은 지난 3월 미국으로 인도된 뒤 두 번째로 이번 사전 심리는 문철명에게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유무죄 주장 여부를 묻는 사실상의 인정신문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문철명은 이날 한국어 통역에 잘 들리냐는 질문에 다소 뚜렷한 목소리로 지금 들립니다라고 대답한 뒤 나머지 과정은 자신의 국선 변호인인 미셸 피터슨 변호사에게 모든 답변을 일임했습니다. 피터슨 변호사는 문철명의 유죄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not guilty, 즉 무죄라고 주장했고 통역사는 변호인께서 나는 무죄다라고 말씀하셨다며 문철명에게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지난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말레이시아와의 국교를 단절했으며 말레이시아 역시 대사관 철수 등으로 맞대응하는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심리일을 60일 이후인 오는 7월 21일로 정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 측은 이번 사건이 8개 나라와 수십여 개 위장회사, 3개의 언어가 연루된 복잡한 사안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형사법원은 피고가 체포된 직후 또는 다른 나라에서 신병이 인도된 직후 인정신문을 진행하지만 문철명의 경우 미국 도착 약 2개월 만에 인정신문을 받았습니다. 문철명의 미국 내 연고 부재로 인해 구금 결정 심리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인정신문도 늦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검사 출신인 한국계 정홍균 변호사는 13일을 기준으로 양측의 법적 공방이 공식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정신문 이후에 디스커버리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디스커버리라고 하면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피고 변호사에게 넘겨주는 과정을 말하고 피고 변호사는 이러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물을 입수한 뒤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피고와 함께 상의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문철명 사건이 여러 나라에서 범죄 행위가 이뤄졌고 여러 국적자들이 연루된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싱가포르 적십자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대북 인도주의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월 한국 지원단체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제재 면제인데 이번 승인으로 코로나 대응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는 모두 8건이 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싱가포르 적십자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싱가포르 적십자사는 지난 4월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대북 장비 반입에 대해 안보리가 제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안보리는 지난 7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싱가포르 적십자사가 신청한 물품은 PRC 유전자 증폭 장비와 바이러스 검사 키트, 코로나 예방 관련 병원 물품 등 18개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북한 반입 가능 기한은 내년 2월까지 9개월 동안인데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제재 면제 이행 안내서에 따라 6개월에서 9개월로 면제 기한이 연장된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다만 이번에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물품이 어디에서 발송돼 북한의 어느 지역으로 반입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적십자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은 지난 1월 한국 지원단체의 식수 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이후 올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적십자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승인으로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대북 제재가 면제된 지원 사업 건수는 모두 8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경 없는 의사회와 국제 적십자사 연맹 등이 적외선 체온계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등의 대북 반입에 대해 제재 면제를 받았고 하반기에는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열화상 카메라, 관련 의료 장비 등의 북한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앞서 제재를 면제받은 코로나 관련 7건의 인도주의 지원 사업 중 현재 기한이 남은 사안은 유니세프와 국경 없는 의사회 2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로 취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제재를 면제받은 지원 사업이 실제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Humanitarian aid in the country has stopped, right, due to travel restrictions, due to the lack of personnel in country now. 13일 현재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제재 면제 기한이 남아 진행 중인 사업은 올해 2건을 제외하고 20건입니다. 이 가운데 3건을 제외한 17건의 지원 사업 단체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북한 내 물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재 면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자신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으며 이 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일부 한국 언론이 최근 자신이 이 법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입장은 항상 명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과도한 처벌 등 제재 부과에 대한 비례성과 활동 금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며 한국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부 한국 언론은 퀸타나 보고관이 미국 언론에 정당한 목적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할 최근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퀸타나 보고관의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영내 위협에 대해 동맹국과 함께 도전에 맞설 것이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도 동맹과 함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3일 미국을 방문한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과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동맹인 호주 정부와 인도 태평양 영내 문제에 대해 폭넓은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 등 영내 위협에 직면해 호주를 결코 홀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은 이들의 위협에 맞서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인 외무장관은 호주와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투명성 등 깊이 공유된 가치와 경험으로 묶여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영내 우선순위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중국이 지난 3월 4,893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는데 중국이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공식 보고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9월 이번 보고 때와 거의 같은 양인 약 4,900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보고했으며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공급량은 공식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가 없다고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했을 경우 해달월 마지막 날 이후 30일 안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후 전사한 미군 유해 신원이 최근 추가로 확인돼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뒤 북한이 미국에 넘긴 55개 상자에서 지금까지 모두 75구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지난 10일 한국전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군 육군 소속 엘더트 빅 상병의 신원을 지난달 14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고 지난 2019년 신원이 확인된 또 다른 한국전 참전 용사 아사 반스 육군 상병의 유해는 오는 13일 고향 일리노이주에서 장례를 치른 뒤 인근 캠프 버틀러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따르면 한국전에서 실종, 전사한 미군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은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7,559명이며 아직 5,300명가량의 미군 유해가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